어제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철회를 했는데요. 기재부와 갈등도 갈등이지만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으니 결국 결단을 내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의 주장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2월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예산 해결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여기 조정이 된 것이고 의견을 모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철회 얘기를 두고도 정치권에 저렇게 오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두고도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벌써 공약으로 맞붙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에 후퇴했다. 특검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자칫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구호가 좀 무색해지지 않았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게 합니다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보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알아보고 지금 해갖고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는 19조 원 남는데 지금 추가 세수가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써야 이야기를 해봤더니 정부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법 위반이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정작 또 살펴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2조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놔놓고 홍남기 부총리를 무슨 뭐 따뜻한 방에서 한다는 둥 뭐 그렇게 공격을 해놔놓고 이제 와서는 이거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제발 좀 알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제가 듣기로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이었죠. 이제 고집하지 않겠다 재난지원금. 이후에 반응들은 또 뭐라고 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들은 여론은 아주 잘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할 때 상당히 그 추진력이 남다랐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공약 이행률이 98%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특히 중도층이랄지 일부 층에서 야 너무 저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렇게 지원금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반대가 있고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내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이렇게 걷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하다. 그래서 역시 실용주의자고 이재명답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논평을 참 색다르게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얘기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이 대선 후보 얘기는 저희가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